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도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의 유명한 정취를 자랑하는 한적한 마을을 목적지로 삼았다. 이곳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사진을 찍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며 도심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전통 한옥이 있었다. 그곳은 한때 마을의 대가였던 사람들이 살았던 집으로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숙소로 제공되고 있었다. 우리는 그 집을 빌려 며칠을 묵기로 했다. 한옥은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나왔고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낮에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밤이 되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첫날 밤 마을은 적막했고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반짝였다. 우리는 밤늦도록 마당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이 마을과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꺼냈다. 50년 전 이 집에서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곳의 주인이었던 한 노부부가 악기에 홀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 이후 종종 귀신이 목격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처음엔 그저 옛날 사람들의 미신이라 웃어 넘겼다. 그러나 점점 밤이 깊어지자 묘한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다. 복도는 깜깜했고 나는 핸드폰 플래시로 길을 비추며 걸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찰칵 찰칵, 마치 누군가 발걸음을 내딛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난 소리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친구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복도를 지날 때 누군가 뒤에서 잡아 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조금씩 이 집의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커져갔다. 셋째 날 밤 이번에는 조금 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여 다음 날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 문 쪽을 돌아봤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이었다. 일행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마당의 나무를 바라보며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 나무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가지는 팔이 되어 나를 부르고 있었고 나무의 잎사귀들은 속삭이며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꿈이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마지막 밤이 되자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찬 기운이 주변을 감돌았다. 눈을 떠보니 방 안에 서늘한 안개가 끼어 있었다. 더욱 이 안개 사이로 형체가 분명치 않은 무언가가 서성이고 있었다. 그 순간 커다란 소름이 끼쳐왔고 나는 차마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안개는 어느새 사라지고 방은 원래대로 조용했다. 결국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설친 채 이 방을 떠났다. 마을을 떠나면서 돌아보니 한옥의 대문은 고이 열려 있었다. 마치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는 듯했다. 도심으로 돌아온 후 나는 그 경험을 잊지 못했다. 그 집에서의 일들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지만 너무나도 생생했다. 친구들과 우린 그 집과 마을에 다시는 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인터넷에서 그 집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집은 최근에 다시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공포썰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직접 경험한 우리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여름밤의 한기를 여전히 떠올리게 만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는 그룹이었고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매력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캠핑을 다녔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딴 산속의 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인터넷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아 다소 신비롭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캠핑 준비를 마친 우리는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한낮이 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산길을 따라가면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자 핸드폰 신호도 끊기고 주위는 오로지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세상의 모든 번잡함에서 벗어난 장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간단한 점심을 먹은 후 근처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산속에는 이미 인적이 끊긴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던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죠.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지만 내부를 살펴보니 누군가 최근까지 생활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떠난 책상 위에는 반쯤 마시다 둔 커피와 날짜가 오래된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묘한 분위기에 우리는 서둘러 오두막을 나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나오는 장작 냄새와 따스함에 우리는 한껏 들떠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도 잠시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주변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곧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장난치는 줄 알고 그만해 무서워 라고 외쳤지만 모두가 진지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소리를 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텐트로 들어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산속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듯한 느낌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멈췄고 다시금 주변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텐트 밖에서 누군가가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천천히 우리 텐트를 맴돌았으며 때때로 멈추곤 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두려움에 짓눌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그곳을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우리는 지친 상태였지만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우리는 서로 어젯밤의 일에 대해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분명히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으며 그 소리가 우리를 관찰하는 듯해 더욱 두렵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산으로 캠핑을 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그 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았지만 별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오래되고 인적이 드문 산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지금도 친구들과 가끔씩 그 밤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져 오지만요.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이름 없는 조용한 골목에서 작은 원룸을 얻어 자취를 시작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위치 덕분에 딱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지냈다. 직장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주말이면 늘어져 영화도 보는 그런 일상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밤늦은 시간, 자정이 가까워지면 늘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현관문 너머에서 나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였다. 처음에는 아랫집 사람이나 주변 누군가가 귀가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이상하게도 나의 현관 앞에 다다르면 멈췄다가 다시 멀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 며칠 동안은 기분 탓이라고 믿고 넘겼다. 그러나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고 나는 점점 불안이 커졌다.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문을 활짝 열어보기도 했지만 복도는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단지 오래된 건물 특유의 서늘한 바람만이 나를 맞이할 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귀신이나 유령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던 나였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자 나도 모르게 초조함이 커지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쉽게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과로에 의한 환청일 가능성을 제기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낸 후였고 피곤해져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든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번에 유난히 더 또렷하고 무거운 느낌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걷는 것처럼 들렸다. 난 침대에 누운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심장이 요동쳤다. 문을 열어볼 용기는 참아내지 못하고 대신 방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아직도 복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서려던 차의 바로 문 앞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내 귀에 아주 가깝게 분명히 사람의 숨소리가 맞았다.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시간이 영원히 멈춘 것만 같았다. 다시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으며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호다닥 문을 열어 복도로 나섰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 후 나는 더 이상 원룸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 친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룸을 나갔다. 그 후로 이상한 소리를 듣는 일은 없었다. 그 원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발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모른다. 단지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를 그토록 두렵게 했던 것은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때론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경험을 했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